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 되는 결혼 10년 차 주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묻어둔 이야기들이 셀 수 없이 많아요. 저는 성격이 묻어난 편에 좋은 게 좋다고 굳은 일도 잘 참는 성격이라 남한테 싫은 소리도 잘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렇다고 할 말 안 하고 꾹 참고 사는 성격도 아니에요. 정말 참다 한마디 하는 정도인데 저는 제 스스로도 이 정도는 괜찮다 생각했고 큰일도 큰일이라 생각 안 하려는 편이에요. 하지만 저희 시댁은 오히려 저의 이러한 점을 이용했던 건지 저의 가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마음 곳곳에 상처가 생긴 부분도 많았었죠. 이 와중에 저희 남편은 제가 괜찮다라고 해야 할 말을 본인이 자투해서 이야기하고는 저를 전혀 생각해 주질 않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간혹가다 툭툭 나오는 행동이라 마음이 불편해도 그냥 넘어갔었지만 이제는 저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댁 사람들과 똑같이 말이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까지 참 오래도 걸렸네요. 시댁 식구들은 글쎄요. 저를 사람보단 그냥 본인들의 심부름꾼 혹은 일꾼으로만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갈등과 이별을 지켜보며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이나 관심을 받고 자라질 못했었어요. 그렇다 보니 더 다짐했었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포기하지 말고 지켜내자 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려고 했고 버티려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떤 순간에도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렇게 참고 애썼는데 남편의 무관심과 기가 막히는 시집살이에 사람이 아무리 참아도 결국 한계가 오기 마련이더라고요. 넘어선 안 될 그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 저도 이젠 그만 참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걸 내려놓고 살아왔더라고요. 저는 이혼과 동시에 이 집 며느리로부터 사표를 내던졌습니다. 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래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30 중반 무렵이었습니다. 그땐 일이 바빠 연애 같은 건 사치라 생각하던 시기였고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조용하고 성실한 인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이 많진 않았지만 불편하게 만들지도 않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점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더 이성적인 끌림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조금 더 함께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짧지 않은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몰랐었어요. 조용함과 배려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고 무심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요. 결혼 후 시댁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당연하다는 듯 시댁에 내려가 새벽부터 음식 준비에 나서야 했고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은 손님이 아니라 일손으로 여겨졌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모습을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여겼고 누구보다 가까워야 할 사람이 가장 멀게 느껴지는 날이 더 많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은 저보다 10살 연상입니다. 그 차이가 처음 만났을 땐 듬직함으로 느껴졌지만 시댁에선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위계처럼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늘 제게 어린 며느리 둬서 좋다며 젊은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테지라며 일을 시키셨고 저는 그런 말들에 당황함을 느끼면서도 제대로 이야기 한번 할 수 없으니 그래, 내가 남편보다 어려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어디서든 나이 어린 며느리는 시키기 좋은 존재였고
저는 그런 시댁을 눈치를 보며 나름대로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애썼어요. 미운 말도 삼키고 불편한 마음도 눌러가며 웃는 얼굴로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오래 가정이 편하다. 어른들께 잘하는 게 나도 편하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몇 년을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당연했던 일들이 점점 제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죠. 매번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은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 힘이 들었고 집으로 돌아와도 진이 빠져 아무 말도 하기 싫은 날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점점 시댁만 생각하면 말수가 줄어들었고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아무렇지 않게 주어진 일처럼 흘러가던 그 시간들이 저를 작고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저는 너무 뒤늦게 알아버렸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 사랑했던 마음도 기대했던 관계도 하나씩 기억에서도 희미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오늘 저녁에 신우집에 가야 한다며 나갈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최근 신우네가 새 집으로 이사한 건 알고 있었지만 저희를 집들이에 초대했다며 저녁은 신우네에서 먹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대를 받은 사실까지는 뭐 이해하겠으나 이런 가족 행사에 남편은 저에게 의논한다거나 생각해서 먼저 알려주는 일 따위는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저는 남편에게 하라면 하고 말면 말아야 하는 그런 아내가 되어버렸던 거죠. 저는 이런 집들이 초대 소식을 왜 당일에서야 알려주느냐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저녁엔 제 친구와 저녁 약속이 이미 잡혀 있었었고 저는 그 약속 시각에 맞춰 나가기 위해 남편 혼자 챙겨 먹을 밥을 조금 챙겨두던 중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통보를 하고 꼭 같이 가야 된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 너무 난처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이야기가 집들이를 할 거라는 이야기는 2주 전부터 나왔지만 말해줘야지 하고는 계속 까먹고 지내다 이제야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당일에서야 말이죠. 저는 친구와의 약속은 이미 예전부터 선약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는 건 친구에게 너무 신뢰되는 일이라고 우리끼리 다음번에 시간 맞춰 신혼회에 찾아뵙자고 이야기했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며 시부모님도 오시는 자리에 우리가 빠지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저에 대한 존중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본인 가족들 위주로만 생각하는 남편이 너무 얄밉고 짜증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성격상 신우의 집들이에 제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면 분명 그 뒷말이 더 속 시끄러울 것 같아 저는 미안함을 무릅쓰고 친구에게 약속 날짜를 변경해도 괜찮은지 연락을 취했습니다. 친구도 다행히 다른 날로 흔쾌히 날짜를 변경해 주었고 저는 연신 친구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었죠. 그렇게 친구에게 전화로 사과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도 남편은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였고 오히려 친구 약속보다 가족 약속이 더 우선인 건 당연한 일 아니냐며 이게 그렇게 미안해야 할 일이냐고 되묻더라고요. 정말 남편의 태도에 짜증이 치밀어 올랐지만 싸우면 제 입만 아프고 속만 뒤집어질 것 같아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남편과는 이제는 대화가 주고받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느꼈고 차라리 벽에다가 말하는 게 나을 정도였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풀어본다? 그것은 제 감정만 소비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짜증스런 마음을 조금 묻어두고 그래도 오늘은 초대를 받은 것이니 그래도 최소한 저에게 오늘만큼은 일을 시키진 않겠지 하는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초대받았다는 말에 솔직히 조금은, 아주 조금은 기대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나서고 제일 마지막까지 정리하던 사람은 늘 저였고, 설거지는 물론이고 음식 준비며 뒷정리까지 항상 저는 엉덩이가 가벼워 앉을 틈 없이 이리저리 다니며 움직였던 사람이었죠.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정말 엉덩이를 바닥에서 일어나는 꼴을 못 봤었습니다. 어머님은 남자는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옛날 방식의 사상이셨고, 시댁만 오면 얄미운 신우는 그저 거실 소파에 드러눕기 바빴습니다. 어머님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자보며 좋아 죽으시고, 아버님은 혼자 바둑 삼매경에 그 어느 하나 거실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기에 자동으로 시댁에만 가면 저는 일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살면서 초대라는 것도 해본 적 없는 신우였기에 이번엔 뭔가 좀 손님 같은 대접을 받아볼 수나 있는 걸까 정말 잠깐 생각했었습니다. 집들이에 초대한다고 해놓고 그 와중에 저에게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부탁하면 그건 정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조금의 양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면 초대를 해놓고 그러한 손님에게 일을 시키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그날 저녁 신우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우 집은 저희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고, 신우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처음 들었던 기분은 집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한 것에 대한 축하가 아니라 벙찐 듯한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초대받은 자리인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풍경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집에 정리가 안 된 이삿짐은 여기저기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식탁 위에는 먼지가 그대로고, 거실에는 미처 개지 못하고 정리하다 되지 못한 빨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집들이 음식 냄새는커녕 퀴퀴한 먼지 냄새만 풍겼었어요. 분명 남편에게서 들은 바로는 신혼애가 저희를 초대한 것이라고 들었는데, 집들이라면 손님을 맞이할 최소한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정말 혹시나 무슨 급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싶어 상황을 둘러보긴 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어디 있나 하고요. 그때 안방 쪽에서 신우이가 힘겹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배를 부여잡고 나오고 있었고, 얼굴은 헬쑥한 상태로 머리는 감지를 못했는지 떡이 져 있는 상태에 입술 색만 봐도 어디 단단히 아픈 사람이 분명했었고,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건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물으니 신우이는 얼마 전부터 이사로 인해 무리하게 에너지를 쓰고 신경을 썼더니 몸살 기운이 찾아왔고, 어제부턴 갑작스런 장염까지 겹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누워만 있었고, 도저히 상을 차릴 수가 없었다며 어쩔 수 없었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몸이면 당연히 집들이를 취소하는 것이 맞고, 무리하게 사람을 부르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일 텐데 왜 굳이 저희를 불렀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고, 이럴 줄 알았으면 친구 약속을 취소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아쉬움만 가득 남았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힘겹게 이야기하는 신우의 모습에서는 초대한 입장에서 준비를 못해 미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고, 자신은 오늘 오직 저만을 기다렸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알아서 척척 움직이는 제가 빨리 와야 집들이다운 집들이가 될 거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뱉고 있는 신우이였습니다. 신우는 저와 동갑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를 결혼 초기 당시 친구처럼 편한 사이가 되고 싶다며 살갑게 굴었었고, 그것을 악용해 더욱 편하게 저에게 시키고 싶은 일을 시키고 부탁하고 싶은 일을 부탁하는 듯 보였습니다. 신우는 잠깐 소파에 앉더니 배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고는 곧장 아이가 요즘 너무 심심해하고 이사 때문에 집도 어수선하고 밖에도 잘 못 나가니
잠깐만이라도 같이 놀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 다음엔 마치 그걸 당연하다는 듯 제게 아이를 맡기려는 목적이었죠. 저는 오늘 축하받기 위해 초대된 손님이 아니었더라고요. 신우이의 집으로 불려온 이유는 단 하나, 아픈 본인을 대신해 집안일을 해줄 사람, 아이를 돌봐줄 사람, 그 적당한 며느리가 필요했었던 겁니다. 거실 바닥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정리함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주방에는 그릇들과 조리도구들이 뒤엉켜 있는 게 보였었죠. 냉장고에는 반찬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제대로 된 구석이 한 구석도 보이지 않은 이 집을 저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죠.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오늘도 그들은 본인들의 일을 처리해 줄 사람이 필요했고 늘 그래왔듯 당연히 제가 해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이런 일이 익숙한 듯 너가 도와주면 되겠네라는 말이 잘도 튀어나왔고 평소에도 시댁만 다녀오면 온갖 일이란 일은 제가 다 하니 이젠 너무 힘들다,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전해도 가족인데 어떡하겠냐는 말과 주방에 들어가면 엄마가 난리치시는데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하는 남편이었기에 오늘도 어김없이 남편은 제 옆이 아닌 본인의 가족 편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 할 말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굳이 아픈 몸 상태면 집들이를 안 하는 것이 맞았고 굳이 저를 불러서 아기를 봐달라는 둥 도와달라는 둥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늘어놓고 있으니 아파서 힘들어하는 모습에 안타까운 모습보단 괘씸한 마음뿐이었었죠. 이번 일 말고도 그동안의 모든 일도 쌓아둔 말들이 턱끝까지 차올라 쏟아내고 싶었지만 아프다고 하니 아픈 사람 면전에다 대고 쏘아붙이는 것도 예의는 아닌 듯 싶어 꾹 참았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불만을 털어놔봤자 좋을 게 뭐 있겠나 싶기도 했고 미우나 고우나 가족은 가족이니 싫어도 이번만 넘어가 주자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번만 참자라는 마음으로 저는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묵묵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상황이 어이없기도 하고 여기서 또 왜 나는 이러고 있나 싶기도 해서요. 아프다는데 뭐 어쩌겠냐는 마음으로 조금만 하다 보면 금방 끝나겠지 싶었고 빨리 정리하고 밥 먹고 잽싸게 집이나 가자.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내가 그만 무너지게 만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보니 조카가 소파 위에 다리를 쭉 뻗은 채 과자를 먹으며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 동시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먹다 흘린 과자 부스러기와 종이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저는 또 무심결에 그걸 치우려 다가갔는데 이제 초등학생 1학년밖에 안 된 조카가 짜증 섞인 말투로 저를 흘겨보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먹고 있는데, 왜 치우려고 해? TV 안 보니까 저리 비켜요. 그리고 화면 가리지 말아요. 너 TV도 지금 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 과자는 줘요. 나중에 또 먹을 거라고. 치우지 마. 내 거에 손대지 말고 저리 가요. 동현아, 어디서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으면 어른한테 예의 바르게 이야기할 줄도 알아야지.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훨씬 어른인데 어른한테 그런 말하면 못 써. 그리고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존댓말로 해야지. 그리고 동현이가 다정하게 말하면 나도 기분 좋게 대답해 줄 수 있는데 방금처럼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버릇없는 행동이야. 애가 아직 어린데 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초등학생 1학년이 뭘 한다고. 그럴 수도 있지. 그깟 말 한마디 갖고 애를 그리 다그치면 애 기만 죽이는 거 몰라서 그래요? 동현이도 요즘 많이 예민해서 그런다고요. 학교 적응하기도 바쁘고 집도 이사해서 어수선한데 낯선 사람 오니 지도 불편해서 짜증스럽게 이야기한 거일 텐데 그냥 좀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넘어가주면 안 돼요?
저 지금 몸도 안 좋고 머리도 지끈거려 죽겠는데 이런 소리 듣는 것도 저도 듣기 안 좋다고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요 좀. 아니, 몸이 안 좋아서 예민할 수 있는 거 누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다그치려는 게 아니라 알려줬던 거고. 우리가 어른인데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버릇은 지금부터 잡아야 하죠. 어리다는 이유로 넘기다 보면 나중에 더 큰일 나요. 동현이 앞으로 커서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식으로 막 나가면 엄마가 나서서 감싸줄 거예요? 그땐 누가 이해해준다고 그래요? 어리다고 다 봐주면 버릇만 나빠진다고요. 세상에, 지금 집에 오자마자 이런 소란이야, 소란은. 아니, 밥 냄새도 안 나고 치꼴이 왜 이래? 아직도 밥상이 안 차려졌다는 게 말이 되냐? 먼 길 왔는데 시엠이 굶길 작정이야? 아까 통화할 때 들어보니 지은이 장염이라더니 이럴 땐 네가 나서서 알아서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소란 좀 그만 피워라.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밥은 언제 먹는다는 거냐? 음식은 네가 혼자서 알아서 다 해라. 우리 딸은 오늘 아무것도 못하니까. 엄마 왔어? 좀 일찍 오셨네. 아이, 그래. 집들이 자리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다들 진정하고 그만해. 괜히 분위기만 이상해지잖아. 그리고 동현이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 아직 어리잖아. 애가 아직 어린데 뭘 꼬치꼬치 가르쳐 들고 있어? 엄마 음식은 신경 쓰지 마. 우리 마누라가 다 할 거야. 어차피 저런 거 잘하잖아. 지은이, 넌 좀 쉬고 있고. 당신이 손도 빠르고 하니까 금방 좀 차려줘. 이런 날은 좀 조용히 넘어가자고, 어? 다들 이 상황에서 내가 동현이 다그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벌써 애를 감싸들면 애 버릇만 나빠져서 어쩌려고들 그래, 진짜. 그리고 지난번 설에 분명 말씀드렸지 않아요? 집안일 저한테만 시키지 말아달라고요. 가족이라면 서로 나눠서 하자고 그때 다들 고개 끄덕이시고 알겠다고 하셔놓고는 지금 보니 달라진 거 하나 없잖아요. 저도 초대받아서 온 자리인데 왜 또 저만 이리저리 움직이고 제 집도 아닌데 치우고 있냐고요. 신우 아픈 건 이해하지만 그 뒷감당을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저 손님으로 온 거지 가정부로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너는 그 정도 정도 없다 이거야?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도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 지난번에 네가 하도 난리를 쳐서 우리도 하는 수 없이 네 말에 동의는 했지. 근데 며느리면 가족인 거고 가족이 힘들고 아프면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그리 어렵니? 그럼 이 나이든 시어미가 밥하고 청소하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누가 너 혼자 살림 다 하라고 떠맡기기라도 했다니? 그냥 오늘 하루 대신 조금 챙겨달란 건데 그게 뭐라고 이렇게 시어머니 계신 자리에서 몰아세워?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각박해서야? 속 시끄러우니 그만 이야기하고 어서 밥이나 차려라. 제가 지난 설에 참다 못해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소리친 적이 있었거든요. 설 전부터 그렇게 일찍 오라고 연락을 해대시는 시어머님 때문에 저는 시댁에 가자마자 요리하기에 정신이 없었고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은 그저 먹고 놀기에 바빠 보였죠. 물론 명절이니 어머님도 함께 음식을 하시긴 하셨지만 항상 저만 찾으시고 음식이며 허드렛 일은 다 제 몫인 것 마냥 하셨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제는 전 부치는 거라도 좀 도우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자리에서 어머님께 귀에 피가 나도록 잔소리를 들었었죠. 어디서 남자가 주방을 들어오게 한다느니 명절 음식하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찡찡대냐며 차례 안 지내는 거로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엄청 호통을 치는 겁니다. 본인 시절 이야기를 또 꺼내시면서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곱게 자라서 그런지 일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한다며 오히려 돌아오는 건 핀잔뿐이었었죠. 하지만 어머님마저 음식을 저에게 모조리 맡기시고는 손자와 놀아주기에 정신이 없으셨고 혼자 음식을 준비했던 저는 아무 말 없이 화를 사기며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수고했다, 음식이 맛있다는 말 한 번 하는 사람 없었고
오히려 없는 음식을 찾지를 않나, 요리 가짓수가 부족하다, 간이 안 맞다, 한 명씩 전부 입을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우이도 얄미운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본인 아들 먹을 만한 게 없다며 다음부터는 맛살이 들어간 전을 해달라며 모양도 하트 모양의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레시피가 다 나온다며 오히려 저보고 참고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에 저도 그만 참아왔던 화가 폭발해버렸고 이 집안에 가정부로 온 거 아니라며 드시고 싶은 음식은 직접 해 드시라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만 시키실 거면 다음부터는 절대 명절에도 평일에도 시댁 방문은 하지 않겠다고 소리치고 곧장 짐을 챙겨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남편과도 한바탕 크게 다투고는 결국 시댁과의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선언했고 그동안의 일들과 부당함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따져 물으니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시어머니가 혹은 시누이가 일을 시키려 해도 본인이 시키지 말라고 일러두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도 좋게 이야기하면 될 것이지 그렇게 사달을 냈어야만 했냐고 구시렁거리더라고요. 이렇게 안 하면 다들 심각성을 느끼시기나 했을까요? 시어머님께서도 처음엔 뭔 저런 며느리가 다 있냐고 짐을 챙기는 제 등 뒤로 무소한 욕들을 쏟아붓긴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과도 따로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 같고 나중 돼서 그제야 남편을 통해 간접적으로 너무 저에게만 일을 시켜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하신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사실 진심이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기분만 잠깐 풀게 하고 또 시키려 하지 않을까 의심은 당연히 들었고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엎고 나왔으니 이제 조금은 다들 어느 정도는 알아들으셨겠지 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불과 몇 달 전밖에 되지 않는 일인데 그날의 일은 싹 다 잊고 무슨 까마귀 고기를 잡수신 것인지 아무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와중에 또 아프다고 하니 더 사람을 말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꼴이 된 거죠. 오히려 불평을 이야기하면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그런 모양새였었죠. 그런데 조카마저 버릇없게 행동하고 그걸 감싸드는 가족들을 보니 더 머리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이긴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프다고 하니 이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참는다 생각하고 끓어오르는 화를 참으며 남은 정리와 냉장고에 들어있는 재료로 몇 가지 음식을 만들고 부족한 건 배달 음식을 시켜버렸어요. 무슨 배달 음식을 시키냐며 해먹으면 될 것을 일하고 툴툴거리는 어머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저는 밥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지. 이 사람들을 해먹으려고 이 와중에 마트도 다녀오고 사러 장을 봐야 하는 짓은 굳이 사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요리를 하는 그 순간도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데 음식 요구사항까지 다 들어줄 이해심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들이는 무슨, 꼴은 마치 오늘 막 이사 온 집에서 겨우 식탁에 자리에 앉아 밥 먹는 모습이었죠. 차라리 바닥에 신문지 깔고 짜장면이나 시켜 먹는 게 나았을 법도 했었습니다. 그걸 다 차리고 나서야 생각이 나서 무척 아쉬웠지만요. 밥을 먹는 분위기도 당연히 좋지는 못했습니다. 조카의 행동에 지적 한 번 했다고 삐져있는 신우와 아픈 사람 도와주는 것에 떨떠름해하는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시어머니의 그런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이 아쉽다며 툴툴대는 남편의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기분이 안 좋아지는 분위기였죠. 그렇게 다들 조용히 밥만 먹고 있던 중에 어머니께서 말문을 여셨습니다. 너는 정말 아픈 신우 위해서 음식 좀 해주는 게 그렇게 불만이냐? 아니 원래 잘만 요리도 하던 애가 왜 이렇게 성격이 변했나 몰라 진짜. 얼굴에 인상까지 팍팍 쓰고 말이야. 어차피 밥이야 늘 하는 것일 테고 집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다를 것도 없는데 뭐가 불만이어서 입이 대빨 나와서 그렇게 툴툴거리고 있느냐고.
며느리 하나 있으면 집안 살림 걱정 없다고들 하더니 나는 며느리 복이 진짜 없긴 없는가 보다. 말년에 이렇게 속 썩일 줄은 누가 알았겠어. 그깟 음식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억울해서 어디 시험이 죽으면 제사상이나 제대로 차려는 주겠냐? 몸 안 좋은 사람 하나 생각 못 해주면서 어른 티내는 꼴하고는 참 나원. 아, 참, 엄마, 왜 또 그래? 이제 그만 좀 하라니까. 다들 밥 먹고 있는데 또 이런 이야기 꺼내서 뭐해? 분위기만 안 좋아지잖아. 이 사람도 힘들다는데 어쩌겠어? 힘들어서 이제 안 하고 싶고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이야기해서 뭐가 좋냐고.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내 입장도 좀 생각을 하라고요. 그리고 집들이 와서 왜 다들 예민하게 굴고 언성만 높이고 있어? 엄마도 말 좀 좋게 하시고요. 가족끼리 계속 만나고 할 텐데 이런 일로 우리끼리 얼굴 붉혀서 좋을 게 뭐야? 아이고, 무슨 바람이 들어서 마누라 편을 들고 앉아 있어 너는? 아주 다들 웃기고 있어. 누구 하나 지 엄마 편 들어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너는 그게 네 엄마 챙기는 방법이냐? 엄마보다 마누라가 더 중요하다 이거야 뭐야? 네가 언제부터 쟤를 걱정했다고 그래? 아유, 속 터져 정말. 저런 행동이 괘씸한 게 내가 이상한 거야.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본인한테 뭘 어쨌길래 계속 저렇게 말대답하고 큰소리치고 있느냐고. 시어머니 무서운 줄도 모르고 우습게만 생각하니 이 집안에서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어머님, 식사하러 온 자리에서 이제 그만하시죠. 저도 진짜 꾹 참고 있어요, 어머님. 말하면 괜히 예민하단 소리 들을까봐, 안 좋은 사람 될까봐 지금껏 입도 뻥끗 안 하다가 지난 설에 겨우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인 줄로만 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왜 여기까지 와서 음식을 해야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어머님. 집들이 초대받았다고 해서 온 건데 집은 엉망에 음식은 무슨... 그 와중에 조카는 예의도 없어 버릇도 없어. 아무도 혼낼 줄도 모르고 가만히만 있는데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니. 하라는 대로 다 한다고 막 해도 되고 가만히만 있어야 하는 사람 아니에요. 뭐야? 이게 아직도 말대답을 또박또박 하고 있네? 어디 감히 어른 앞에서 그렇게 말대꾸를 해? 내가 언제부터 네 말 듣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됐냐? 정말 버르장머리가 하늘을 찌르네 아주 그냥. 부모 교육 제대로 못 받은 티가 훤하네 훤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도 시원찮을 판에 네가 뭔데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이게 무슨 경우야 도대체? 아, 진짜 적당히 해요, 진짜. 진짜 해도 너무하네. 아픈 사람 두고 무슨 말을 그렇게 많아요? 진짜 이렇게까지 하고 싶어요? 안 시키면 되잖아. 됐다고요. 그리고 뭔데 우리 동현이한테 버릇이 없네, 예의 없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자꾸 우리 집 분위기 망치고 있는데 어디 뭐 한 맺힌 거 있어요? 말 섞는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이제 나이 본색까지 드러내고 있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돌아가요. 그만 좀 하라고요. 아직도 할 말이 남은 거예요? 적당해요, 이제 진짜. 저 할 말 남았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동안 입 꾹 다물고 산 게 후회될 만큼 하고 싶은 말이 지금 넘쳐날 지경이네요. 며느리니까 참고 가족이니까 이해하고 어른이니까 넘긴 게 결국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늘 뒷전이었고 무슨 행사든 제가 제일 먼저 움직이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앉았어요. 알기나 하세요? 당연히 해야 하는 줄 알고 감사 인사 한마디도 없어도 그냥 제 몫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오늘 이 집에 와서 보니 이제는 진짜 확신이 서네요. 여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일 시킬 사람으로밖에 안 본다는 걸요. 오늘 초대한 이유도 축하가 아니라 부려먹으려는 목적이 맞죠? 버릇없는 조카에 신우이는 아프다는 핑계로 집안일까지 다 밀어두고 어머님은 며느리 당연히 해야 한다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시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입만 벙긋거리고 도와주는 척도 안 하고 있고 진짜 이놈의 집구석 지긋지긋하네요. 앞으로 이 집 며느리 안 하겠습니다. 사표 낼게요.
저도 사람답게 살아야겠어요.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 일꾼이 아니라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요. 그동안 참느라 고생한 저한테 오늘이 제 퇴사식 거하게 치러야겠습니다. 다들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어머님 생신 때 제가 해드렸던 안마의자 말이에요. 그거 어차피 렌탈이에요. 그래도 그때는 효도한 것 같아 나름 뿌듯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고 다 무의미한 바보짓 같네요. 존중할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안마의자 다음 주에 그냥 반품 신청해둘게요. 필요하시면 어머니께서 직접 사시든가 알아서 하세요. 전 이제 그 정도 정성도 해드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온이 저번에 부탁하셨던 과외 선생님 말이에요. 그 선생님 제가 정말 어렵게 부탁해서 연결해드린 거라고 당부드렸었죠? 근데 그렇게 좋으신 선생님께 저런 버릇없는 아이 가르치게 할 생각하니 제가 다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 놓을게요. 그 선생님 당장 연락드려서 예정이었던 과외 하지 마시라고 일러둘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안 그래도 예약 잡기 힘든 선생님이셔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시간 빼두려고 노력했는데 영어 과외 시키시기 전에 애 예절 교육부터 하세요. 알겠어요? 저는 오늘부로 이 집과 얽히는 일 없을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아주 끝이라고요. 모두 끝입니다. 끝!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집을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들고 있던 숟가락도 탁 하고 내려놓는 소리가 식탁 위에 쩌렁쩌렁하게 울려버렸죠. 예이고 뭐고 저도 눈이 돌아버려 예의에 어긋난 행동임을 알면서도 저런 행동이 동시에 나와버렸던 거죠. 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얼굴로 벙쪄 계셨고 신우도 갑자기 동현이 과외 이야기가 왜 나오며 뒤에서 하소연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남편도 저의 행동에 순간 화가 났는지 얼굴에 미간이 잔뜩 찡그려진 채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저를 뒤따라 나오는 남편은 저를 붙잡고는 미친 듯이 쏟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갑자기 식사 자리에서 사람 면전에서 그딴 식으로 굴어? 너야말로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시어머니한테 뭐? 필요하면 직접 사시던가요? 진짜 못 배운 티 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진상처럼 행동하는 거야? 불만 있으면 그냥 나한테 말하라고 했잖아. 중간 역할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그걸 못 참고 분위기 박살내고 당신 하고 싶은 말만 그렇게 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들만 내뱉는 거냐고. 뭐? 무슨 퇴사를 해? 진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지금 며느리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냐 너는? 자기 멋대로 선언하고 문까지 박차고 나오는 게 옳은 행동으로 보이냐고. 당신 오늘 완전히 선 넘은 거 알지? 더 일 키우지 말고 당장 돌아가서 엄마한테 사과해 어서. 지금 뭐라고 했어? 돌아가서 사과하라고? 누굴 위해서? 누구한테? 제정신이야? 내가 지금까지 그 집에서 어떤 취급받으며 살아왔는데 사과라니. 도리어 내가 사과받아야 하는 입장이야. 알기나 해? 그래, 나도 바보였지. 좋은 게 좋다고 그저 무리 없이 다 맞춰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시댁일도 나 혼자 다 하고. 그런데도 뭐 당신은 나한테 피곤하지 않냐, 고생했냐 이런 말 한마디 건넨 적 있어? 지 가족들만 싸고 돌고 챙겼으면서 어디 마누라 신경이나 써봤어? 내가 뭐라고 했는지는 안 들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지만 생각하고 자빠져 있는 남편 이젠 조도 안 가져. 잘 들어. 나는 지금 돌아갈 생각 죽어도 없고 사과? 길에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물어봐.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 정도 세월에 참아준 것도 용한 거야. 그 집에서 난 단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 없었던 거라고.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도 당신은 내가 아닌 당신 가족 편에서만 서 있는 거 보니 이 결혼도 이제는 붙잡을 가치 없다는 건 확실한 것 같네. 당신이 말하는 사과, 그거 생각해보니 나한테 해야 하는 게 맞네.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을 당신한테 허비한 거, 당신 같은 사람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보려 했던 거, 어떻게든 가정 지키고 싶어서 혼자 애쓰고 노력했던 나 스스로에게 내가 사과해야 되는 거라고.
사람 보는 눈 없던 내가 제일 잘못이지. 우리 결혼 생활도 이제는 끝이야. 내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살았던 거지. 당신은 조도 안 가질 사람 많아. 나 같은 여자 앞으로 2번 다시 못 만날 거다. 남편을 뒤로 하고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뭐라 해도 저는 더 이상 저 집안 사람들을 돌아볼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걸어가면서 지금까지 하고픈 말들은 모두 쏟아내고 나니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숨이 이렇게까지 시원할 수 있다는 건 또 처음 깨달았습니다. 남의 집 식구로 살아오던 시간들을 벗어던지고 비로소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속에서는 수백 번이나 왜 나만 이래야 하지? 이게 가족이라는 사람들의 태도야? 그런 생각이 정말 지겹도록 머릿속을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참으려고 했던 이유는 늘 그랬듯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정만은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으니까요. 어릴 적 아버지가 집을 나가던 날이 저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나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밤마다 거실에서 조용히 우는 소리가 방문 틈으로 새어 들어왔었고 저는 그 어두운 거실을 피하려고 불 꺼진 방에서 눈만 떴다 감았다 하며 아침을 기다렸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가정은 지킬 거야. 설령 내가 다치고 내가 참는 일이 있더라도 내 아이에게만큼은 그런 밤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었죠. 그게 제가 지금까지 이 삶을 버텨온 이유예요. 그저 책임을 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결혼 초기엔 저도 어렸으니 시집살이는 원래 이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이게 아니라는 걸 느낀 이후로는 저도 무조건적으로 참고만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이야기해보기도 하고 어떻게든 나아질 방안을 제 나름대로 찾고는 있었던 거죠. 도움 안 되는 남편 때문에 해결이 안 됐을 뿐이지. 저희에겐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건 딱히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남편에게도요. 결혼 초기에는 그저 애타게 기다리기만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워낙에 저에게 일만 시키는 시댁을 보니 이 집에서는 아이를 낳고 싶다는 마음도 싹 사라졌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더 간절히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도 애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없다고 해서 가정을 쉽게 놓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이도 없는데 뭐 그리 참고 사냐며 미련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저에게 있어 가정은 아이만을 두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울타리 같은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어릴 적 부모님의 잦은 다툼과 이혼을 지켜봐 왔던 저는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마다 저마다 저희 부모님처럼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책임만 다하자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거고요. 며칠 뒤 신우이에게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연락이 왔었습니다. 내용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사과였지만 문장마다 묻어나는 건 미안함보단 초조함이었어요. 뻔했습니다. 조카의 과외 선생님 관련된 일이었죠. 사과는 그저 요청을 위한 위장과도 다름없는 거고 진심은 그 다음 문장에서 드러나 있는 법이죠. 사과를 한 뒤 그 과외 선생님과 다시 연락해 볼 수 없냐는 이야기 말이죠.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겨주고 다시 도와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는 진짜 신경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우이의 메시지를 읽고도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렸어요. 무응답. 그게 가장 적당한 대답이라고 생각했고 단호한 말로 거절하느니 그냥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무응답이 더 깊이 박힐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처음엔 받기 싫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번이고 3번이고 자꾸만 연락이 오길래 하는 수 없이 받아주었었죠. 시어머니다운 돌려 말하거나 억지 없는 짧고 직접적인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날은 본인이 너무 말을 심하게 했다며 상한 마음이 있다면 풀라며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에 저는 단 하나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사과하면서도 어찌 저렇게 퉁명스럽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말투였으니 이건 그냥 행동만 보이는 그런 사과가 아니었나 싶네요. 저야 당연히 괜찮다는 말도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말도 입 밖으로 안 나왔어요. 그냥 짧게 한마디만 드렸습니다.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이런 일로 전화 안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그 말만 전해드리고 저는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그 집안 누구와도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집안에 있는 남편의 물건을 싹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거창한 것도 사실 없었어요. 남편의 물건만 따로 빼두기도 하고 오랫동안 보관만 해둔 것들은 제게 아닌 이상 그냥 다 처분해버렸습니다. 남편이 숨겨두듯 아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쓸데없는 한정판 피규어들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죄다 장식용에 쓸모도 없는 것들을 진열해 놓는 게 꼴도 보기 싫었는데 이참에 그것들도 싹 다 처분해버렸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저는 그걸 하나하나 다 중고나라에 올려버렸습니다. 올리자마자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고 순식간에 다 보내버렸죠. 저라는 사람 하나 지켜주는 일보다 이런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남편이 너무 괘씸해서 이렇게라도 처분해서 이 집안에서 겪은 미련과 감정까지 모두 보내버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거에 비하면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어야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물건인데도 남편은 이혼하는 상황이 되니 당장의 피규어는 찾아볼 생각도 않더라고요. 뭐 나중 돼서 알고 물어보면 그때 가서 다 팔아버렸다고 하려고요. 저의 결혼 생활은 결국 제가 원했던 울타리는 못 되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책임감 있게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가 어찌 되었든 저는 이젠 현실에만 더 충실해지고 싶어요. 그래도 저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이혼하는 거니 잘한 거 맞죠? 저도 이제 고생한 저를 위한 퇴사 신고식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요. 너무 오랜 시간을 쏟아부어서 세월이 아깝게 느껴지지만 이제라도 행복해지면 되죠 뭐.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 유난히 날씨가 맑고 화창하네요. 제 앞으로의 날들도 화창한 날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도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요.